예, 저희 17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여기 17번 문제는 여기 위상 문제에서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왔었는데 여기 그때 다뤘던 상황들이 어떤 거였는가를 잠깐 다시 언급해 볼게요. 여기 D는 지금 패사각형이고 여기 이제 관계식이 이제 정의되어 있는 상황을 좀 보면 여기 뭐 x, 0하고 이제 x, 1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두 점하고 그러니까 이 x, 0하고 x, 1하고 이제 붙인다라는 게 이제 정의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점들하고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은 이제 붙인다가 돼 있고 여기 0,y하고 1,y하고 이제 0,y하고 1,y하고 얘네들이 또 붙인다가 있고 그래서 뭐 얘하고 얘도 붙이고 얘하고 얘도 붙이는 거고 그래서 이쪽들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붙인다. 어쨌든 윗선과 아랫선을 방향 맞게 붙이고 좌우의 선도 이제 방향을 맞춰서 붙인다가 이제 1번에 대한 표현이고 결국 윗선 아랫선 붙이면 이제 원기둥 면이 되고 또 왼쪽 오른쪽 붙이면 이제 토로스랑 동형이다. 이게 이제 위상에서 저희가 이제 다뤘던 상황들이고 이제 여기 미기 부분 문제를 이제 따로 떼놨는데 이제 보시면 어쨌든 얘는 이제 토로스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인데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 조금 더 토로스 매개 변수 표현에 대해서 다시 적어보는 상황들을 좀 할 거라서 뭐 그냥 토로스고 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 좀 할 거고 어쨌든 토로스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이고 뭐 문제 상황이 이제 그 곡면 x하고 y에 대해서 이제 가우스 공률을 직접 이제 구해서 뭐 직접 구하는 걸 해보고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가우스 번의 정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해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우스 공률을 이제 직접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기 x 쪽은 그냥 평면 안에 있는 거라서 뭐 여기 z가 0이다라는 상황으로 좀 매개 변수 표현을 쓸 수 있고 뭐 제 이 기본계수의 상황들이 이제 다 0인 것도 계산으로 얻으실 수 있고 그냥 모든 점에서 0이다를 계산으로 얻으실 수 있고 그건 이제 그건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0이어서 일단 이제 정가우스 공률 구할 때도 이제 0이라는 부분들의 계산이 나올 거고 그래서 x쪽은 이제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공률이 0이다를 계산으로 얻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로스 매개 변수 표현 이제 주어진 거 그대로 썼고 그래서 뭐 역시 기본 계수들 다 계산할 수 있고 가우스 공률도 다 계산할 수 있는데 결국 뭐 이렇게 나온다. 결국은 이거는 뭐 0인 값도 있고 0이 아닌 값도 있고 하다. 그래서 뭐 1번에서 그러니까 x에서 구할 때는 모든 점에서 0이고 여기는 0인 것도 있지만 0이 아닌 것도 있다. 실제로 이제 토로스 같은 경우에 여기 한 이 정도 점이었으면 이제 가우스 공률이 양이 나올 거고 여기 안에 이런 점이었으면 음이 나올 거고 이쪽 위에 선 중에서 이제 0이 나온 애들도 있고 해서 뭐 양수도 나오고 0도 나오고 이제 음수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구해도 이제 양수, 음수, 0이 다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값으로 나와 있고 일단 가우스 공률이 이제 구해진 결과를 보면 좀 차이가 있다요. 한쪽은 모든 데서 0이고 다른 쪽은 뭐 0, 음수, 양수 다양하게 다 있는 값이다. 일단 가우스 공률을 직접 구했더니 뭐 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 본의 정리의 상황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정가우스 공률도 이제 직접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x 쪽은 당연히 가우스 공률이 0이었기 때문에 정가우스 공률도 이제 0이 되고 이제 y 쪽은 이제 아까 구해놨던 상황들을 그대로 이제 적분 계산을 다 거쳐서 가면 또 이것도 0이다. 일단 계산을 해보면 이제 정가우스 공률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양쪽 다 이제 0이 나오는데 가우스 본의 정리 입장에서 이제 얘기들을 다시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우스 공률에 대한 그러니까 정가우스 공률하고 이제 2파이 곱하기 오일러 지표하고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가우스 본의 정리니까 이 오일러 지표 값에 대한 상황들을 좀 보는 건데 결국은 위상적으로 사실 동형이다를 사실 위상 문제에서 사실 해결을 하고 난 이후고 그래서 x나 y는 이제 오일러 지표는 똑같아요. 위상적으로 동형이기 때문에 똑같고 결과적으로 이쪽에 곱해지는 오일러 지표 값이 x에서든 y에서든 똑같은 게 곱해지니까 결국 당연히 2파이 곱한 거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y쪽에 대한 거나 뭐 x쪽에 대한 거나 어차피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뭐 같을 수밖에 없다. 가우스 본의 정리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각 점마다 가우스 공률이 같진 않지만 둘이 이제 유상적으로 동형이기 때문에 오일러 지표가 당연히 같은 값이고 결국은 정가우스 공률도 같은 값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가우스 본의 정리에 의하면 정가우스 공률이 둘이 똑같아야만 한다.
그냥 다음 문제는 그냥 곡선식에 뭐 a, b가 이제 들어가서 표현이 나와 있고, 뭐 이제 점 간의 이제 길이 상황들이 나와 있고, 예, 뭐 a하고 b를 좀 구해라. 예, 우선 여기 앞에 두 개의 좌표의 상황을 그냥 보자면 이제 제곱해서 이제 더한 거에 대해서 등호 관계들을 썼을 때 그냥 a 값이 구해진다. 예. 그래서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좌표들을 제곱해서 더했을 때가 등호다라는 식을 적용하게 되면 a 값이 이제 구해지고, 사실 a의 제곱값이 구해져서 a가 2거나 마이너스인데 a가 양수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a가 완전히 다 결정이 나고, 또 곡선 길이에 대한 식도 이제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곡선지 등호 관계를 풀어보면 이제 b도 결정이 된다. 예, 그래서 그냥 뭐 계산을 해보고 a, b를 그냥 구하시는 문제여서 이것도 그냥 계산 과정에 보시면 돼요. 네, 다음 이제 19번 문제는 이제 x축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보기 중에서 뭐 여기 나번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제 가번이나 이제 다번 같은 경우는 뭐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냥 곡면의 모양을 보고 그냥 답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곡면의 모양이 이제 저 쌍코코사인식에 대해서 이제 x축 중심으로 회전을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생긴 모양이 이런 면이 회전면으로 나올 텐데, 저기 이제 가번은 이제 바로 이제 보고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가우스 공률의 부호를 묻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가우스 공률의 부호를 따져라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 칠판하고 수직하게 만약에 자르게 되면 교선이 이제 이런 교선이 나오고, 칠판하고 수직하게 자르면 이런 교선이 나오고, 만약에 칠판하고 같은 방향의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교선이 이제 이렇게도 나오니까, 결국 이 점에서의 결국 교선을 보면 이 벌려져 있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의 교선이 분명히 나오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양이고 둘 중에 하나는 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곡률의 부호가 반대 부호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벌려진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둘의 이제 법곡률의 부호는 반드시 반대 부호가 나올 거고, 결국은 양하고 아니면 음하고 양 이렇게 나올 거고, 곱한 건 분명히 음이다. 그래서 사실 점이 어디서 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점에서 봐도 이제 교선의 방향이 정반대 방향이 되게끔 하게 뭐 그런 교선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래서 반드시 부호가 다르게 되는 거가 보장되어 있고, 이제 음이 되는 게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뭐 양수가 되는 건 없다. 이제 모든 점에서 음수다. 지금 답원이 지금 글씨가 안 보이는데, 지금 평면하고 이제 똑같으냐, 이제 거리 동형이냐라는 상황이 이제 답원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가 거리 동형이 성립을 하려면 이제 가우스 곡률이 이제 같아야 한다. 거리 동형이 성립한다면 이제 가우스 곡률이 이제 같아야 한다. 근데 이제 평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점에서 가우스 곡률이 당연히 0이에요. 0이고, 지금 뭐 가번에서 확인하면서 왔듯이 이제 가우스 곡률이,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곡면의 회전면의 가우스 곡률은 모든 점에서 음이고, 그러니까 전혀 가우스 곡률이 같지 않고, 그건 거리 동형이 아니다. 거리 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질문 가번 답번 질문은 이제 바로 그냥 곡면 모양을 보시면서 바로 해결이 되고, 이제 나번은 이제 최소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4분의 1이냐의 상황이어서 얘는 좀 계산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문제는 a 자리에 이제 2가 써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a 곱하기 3코사인 a분의 x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결국 회전면에 대해서 뭐 매개변수 표현을 회전면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뭐 미분해서 가우스 공률 직접 계산하면 또 얘가 이제 가우스 공률인 걸 알 수 있고, 뭐 최소값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a제곱분이다, a제곱분의 1이다라는 거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산을 다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상황은 a가 2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4분의 1이 이 문제 상황에 해당하는 최소값이 맞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다음 20번 문제를 볼게요. 얘도 이제 위상하고 이제 섞여져 있던 부분인데 이제 위상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해결이 됐었고 여기 미기 부분 문제 상황만 따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파이는 이제 x, y, z를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이제 대응을 시킨다라는 게 이제 파이에 대한 정의고 여기 명제 3번에 대해서 이제 증명해라라는 게 문제인데 명제 3번 보시면 이제 최소값을 갖는 점에서 뭐 가우스 곡률은 의미 아닌 실수다. 그러니까 뭐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의미 아닌 실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를 증명해라. 최소값을 갖는 점에 대해서 가우스 곡률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의미되지 않는다를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3차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상황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냥 2차원에서 똑같은 얘기를 잠깐 적어 볼게요.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이제 차원만 하나 내려서 좀 다시 적어 보면 저기 이제 파이랑 같은 함수를 이제 2차원에서 적었어요. 이제 x, y를 x 더하기 y로 보내는 다 더한 걸로 보내는 함수 잠깐 파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그리고 얘가 혹시 최소값을 만약에 4로 갖는다면 얘를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최소값이 4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x 더하기 y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 등호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도 물론 있고 이제 등호되는 x, y도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은 이 부등호 방향을 보면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더 이 큰 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d가 있을 거고 결국은 등호되는 점도 한 개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딱 하나의 점에서 정확하게 4랑 등호가 되면서 이 정도의 d였거나 그래서 결국 이 점이 정확하게 최소값으로 대응하는 점이면서 최소값이 정확하게 4니까 그래서 d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 이거나 역시 이제 이쪽 부분에 역시 d가 있는데 뭐 최소값으로 대응하는 점이 뭐 굳이 하나여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여러 개의 점이 다 4로 대응하면서 뭐 이 정도의 d이거나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 정도의 상황이 이제 뭐 d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뭐 최소값이 4다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부등호가 있는 거고 등호로 대응하는 애들도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딱 한 점에서 뭐 이렇게 최소값으로 대응하면서 이쪽 방향에 있거나 뭐 여러 개의 점에서 4로 대응하면서 뭐 이쪽 방향에 있거나 이 정도의 상황이 이제 d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문제 상황으로 가보면 이제 3차원인데 이제 문제 상황으로 다시 가서 이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최소값이 만약에 4라면 문제가 최소값 갖는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최소값이 4라면 결국 이제 다 더한 게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결국 등호되는 점도 있다라는 거고 결국 등호되는 점은 이제 최소값이 되는 점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등호되는 건 이제 평면식이고 이제 평면식에 대해서 부등식 방향으로 나와 있으니까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한쪽 방향에 이제 x, y, z들이 있는 건데 등호되는 점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한 점에서 딱 최소값으로 대응을 하면서 뭐 이 정도의 s이거나 뭐 s가 이 정도이거나 역시 뭐 여러 개의 점에서 이제 뭐 4로 대응하면서 이 정도로 생겨 있거나 이제 매끄럽게 접하게 어쨌든 곡면의 모양은 뭐 이 정도 모양이거나 이제 이 정도 모양이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이 점에서 혹은 또 이런 점에서 최소값을 갖는 이런 점에서 가우스 곡률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그러니까 음수가 되지 않는 걸 확인하는 건데
이쪽 상황을 보자면 어차피 여기 교선이 지금 직선이니까 결국은 뭐 법곡률이 0이 되는 게 분명히 하나 나올 테고, 교선의 방향은 당연히 한쪽으로 벌어져요. 왜냐하면 부등호 방향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평면 기준으로 한쪽으로 가 있는 거지, 평면을 좌우로 걸쳐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면 기준에서 한쪽 방향으로 점들이 있어야 되니까 교선이 한쪽 방향으로만 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같은 부호가 다 나오고 0이 한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 양이고 0이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0이 한번 나오고 다 양의 부호이거나 0이 한번 나오고 다 음의 부호이거나, 결국은 0은 한번 나오고 다 같은 부호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뭐 0이 최대 혹은 최소값이 될 거고 곱한 게 당연히 0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다른 기출 문제에서 뭐 확인했던 부분하고 이제 거의 같은 개념이고, 이쪽 상황은 이제 0이 되는 것도 없고 이제 교선의 방향이 다 일정해요. 일정하기만 하기 때문에 모두 다 같은 부호에서 법곡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뭐 다 같은 부호로, 다 양의 부호로 복곡률이 나오거나 다 음의 부호로 복곡률이 나올 거고, 어차피 최대도 최소도 다 같은 부호에서 나오기 때문에 곱한 건 양이다. 뭐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우스 곡률이 음이 되는 상황은 아까 같은 아까 같은 이제 현수면을 회전시켰던 상황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이렇게 자르면 교선이 위로 벌어진 것도 나오고 이렇게 자르면 아래로 벌어진 것도 나와서 결국 교선이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있어서 이런 애들이 정확하게 음이 되는 대표적인 예제들인데, 당연히 저렇게 음이 되려면 저 점에서 평면을 하나 이렇게 놨을 때, 저 평면을 하나 놨을 때 당연히 평면의 위에 아래 동시에 당연히 곡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얘같이 이제 한쪽으로 다 이제 위쪽에만 있거나 아래쪽에만 있으면 당연히 음이 되는 상황이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 평면 기준에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음의 부호가 사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최소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호가 성립하고 있고, 부등호가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 기준에서 한쪽으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으로 걸쳐져 있을 수는 없고, 이렇게 양쪽으로 걸쳐져 있는 건 불가능하고, 애초부터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식으로 확인해 달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예, 뭐 식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필요한 내용을 그냥 저기 1번으로 따로 뗐는데, 그냥 명제만 잠깐 읽어볼게요. 이제 뭐 2번 미분이 가능하고, 뭐 0에서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면 한 번 미분한 건 0이고 이제 2번 미분한 건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극대값 갖는 점, 그러니까 극소값 갖는 점에서 만약에 극대값을 갖는 점이었으면 한 번 미분하면 0이고 2번 미분한 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뭐 크게 뭐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증명 과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 내용을 쓸 건데 어쨌든 따로 증명도 써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을 이제 부분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결국은 본격적인 미기 쪽 증명은 이제 여기 2번 내용이 이제 본격적인 증명인데 그냥 볼게요. 뭐 최소값이 만약에 작은 m이다라고 이제 뒀어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등호되는 그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접하고 있다예요. 뭐 한 점에서 접하든 여러 개의 점에서 접하든 여기 등호되는 평면, 이 평면하고 이제 접하는 상황이고, 뭐 거기에 이제 문제에서 필요한 이제 단위 속력 곡선의 이름을 잠깐 뭐 베타1, 베타2, 베타3, XYZ 표현에다 그냥 그대로 썼고, 예, 거기 대응하는 점이 그냥 0에서 대응한다라고 그냥 썼고, 어쨌거나 이 0에서 지금 최소값을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 극소값을 갖고 있는 거고, 한 번 미분한 건 0이고 두 번 미분한 건 이제 0보다 이제 작거나 같다. 예. 그래서 저 부등호 상황들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 예.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건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요. 극소값을 갖는 점이니까. 예, 그대로 그냥 두 번 미분을 해요. 그대로 두 번 미분하면 계산이 그대로 예고, 정확하게 여기
값들의 내적이랑 일치하는 계산이다. 예. 어쨌든 극소값 갖는 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등호가 성립한다. 예. 극소값을 갖는 점이니까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예. 결과적으로 이 부등호가 성립을 하는데 어차피 이거 단위화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루트 3분의 1을 곱한다라고 해서 뭐 부호가 이제 바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단위화를 해도 뭐 부호는 똑같다. 예. 단위화를 하면 이제 결국 200타인데 결국은 제하고 결국은 내적을 한다고 해도 부호는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똑같다. 예. 뭐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전히 0보다 이제 크거나 같고, 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 루트 3분의 1에 들어가도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고, 단위 성역 곡선이니까 여기 두 번 미분한 거랑 단위 법벡터랑 내적한 게 정확하게 법곡률이고, 법곡률의 부호가 결국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결국 최대도 결국은 이쪽 부호에서 나오고 최소도 이쪽 부호에서 나온다. 예. 결국 이제 같은 부호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당연히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예. 결국은 쭉 나가다 보면 결국 이 부등호 방향에 의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가우스 곡률의 부등호가 결국은 다 결정이 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 부분은 그냥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따로 1번에서 따로 그냥 증명 과정까지 해 놓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극소값을 갖는 점에서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부등호 상황들이 그대로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가우스 곡률의 부호도 그렇게 된다. 어쨌든 식으로는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이제 곡면의 모양이 어떤 상황인 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예. 뭐 다음 문제는 뭐 보기 3개가 나와 있는데 그냥 답원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답원이 뭐 곡률이 이제 양의 상수를 일정했을 때 원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되느냐. 이게 이제 평면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곡률이 상수라면 저희가 원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평면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라는 게 전혀 가정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뭐 이렇게 나선 같은 경우도 이제 답원에 해당하는 곡선이다. 예. 그리고 이걸 저희가 원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평면 안에 완전히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가 지금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답원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나선이 이제 답원의 반려 상황이 된다. 예. 예.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 등장사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내지기 전하고 보내고 나서 이제 길이값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같을 때 보내지기 전에 대해서 길이값이 같을 때를 등장사상이다, 등거리 사상이다라고 이제 하고 뭐 R2에서 S 쪽으로 뭐 F라는 이제 뭐 등장사상이 있고 뭐 보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라. 예. 뭐 가번은 등장사상의 역함수가 이제 등장사상이냐인데 이건 너무 당연하다 그랬죠. 당연하다. 그럼 보내지기 전에 이 두 점의 길이값을 구했을 때하고 보내지고 나서 길이값을 구했을 때 상황들을 볼 건데 결국은 이게 지금 F의 방향이면 이제 길이값이 똑같다라는 건데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길이값이 또 달라지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길이값은 똑같은 거고 당연하다. 야, 가번은 당연하다. 그다음 이제 나답원의 상황을 보자면 이제 등장 사상이 가우스 곡률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지 평균 곡률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야. 예. 예. 지금 정의역이 지금 R2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제 평면이고 평면에서의 가우스 곡률이나 이제 평균 곡률을 구하면 다 이제 0이 나올 텐데 그 상황을 이제 등장으로 이제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가우스 곡률도 똑같이 0인 거냐, 뭐 평균 곡률이 0인 거냐라는 얘기인데 등장 사상이 가우스 곡률은 보존을 한다. 근데 평균 곡률은 보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가우스 곡률을 보존하는 거냐, 이제 항상 그런 거고 등장 사상 평균 곡률도 보존하느냐 그런 보장은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묻고 있다. 등장 사상이 얘네들을 보존하느냐, 그 중에 가우스 곡률은 등장 사상이 보존한다. 그게 이제 뭐 정리 이름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그 근거 상황에 대해서 잠깐 보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가우스 공률을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지만 이제 가우스 공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써져 있는 표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결국은 EFG만 가지고 표현했다요. 1기본 계수들만 가지고 가우스 공률을 구할 수 있다. 예. 어쨌든 이 등호 관계가 이제 1기본 계수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다. 예. 가우스 공률을 2기본 계수 전혀 갖고 오지 않아도 계산할 수 있다. 예. 근데 가우스 공률은 그러니까 등장 사상은 결국 1기본 계수는 자동적으로 이제 보존을 해서 여기 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1기본 계수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보존을 해서 아까 이제 방금 전의 식에 의하면 가우스 공률도 당연히 보존을 한다. 결국 EFG가 다 보존이 됐다라는 상황이니까 가우스 공률도 얘네들만 가지고도 식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가우스 공률도 당연히 보존이 된다. 예. 뭐 그런 상황이면 저기 동그라미 3번도 물론 등호는 성립한다가 돼요. 얘도 이제 보존이 되고 여기 EFG들도 당연히 보존이 된다면 분자도 당연히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LM 빼기 M의 제곱도 당연히 보존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L 따로 N 따로 M 따로가 보존된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L 따로 N 따로 M 따로가 따로 다 보존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이기본 계수 이제 보존이 되고 평균 공률도 보존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3번에 나와 있는 분자 전체가 보존이 되는 것까지는 만족하는 거고 L, M, N이 각각 따로 이제 보존이 되는 건 보장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저런 상황에 이제 반려 상황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원기둥을 지금 식으로 써놨는데 어쨌든 충분히 뭐 반례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우스 공률을 보존하는 건 맞는데 이제 평균 공률을 보존하는 건 보장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저런 뭐 반례 상황들도 있다. 다음 23번 문제 볼게요. 얘도 이제 위상 부분하고 이제 섞여져 있던 문제고 제가 위상 부분은 따로 해결을 했었고 이제 미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려고 하는데 일단 문제 조건을 보시면 이제 곡면 둘이가 이제 뭐 만나고 있고 이제 교선적이 알파는 또 단위 속력 곡선이고 여기 수직으로 만난다. 곡면하고 곡면의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 그리고 곡면하고 곡면이 이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접평면 둘이가 수직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쪽 접평면하고 이쪽 접평면하고 수직이다라는 얘기고 그럼 결국은 이제 법벡터 길이도 당연히 수직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게 곡면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는 접평면 둘이 수직한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당연히 수직하기 때문에 법벡터들끼리도 수직하다. 그래서 이게 문제 가정에 여기 곡면끼리가 수직하다라는 얘기 때문에 법벡터들끼리도 수직하다. 어쨌든 여기 문제 상황에서 x의 법벡터를 이런 표현으로 이름을 쓰고 y의 법벡터를 이런 표현으로 이름을 써놨는데 어쨌든 얘네 둘이 수직하다. 왜냐하면 곡면이 수직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제 문제 가정에서 이제 주어진 얘기고 이제 조건을 읽어보시면 이제 알파가 이제 x란 곡면 쪽에서 이제 주곡선이다. 이제 뭐 이게 조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게 이제 곡면하고 이제 수직하다. 여기 또 곡면하고 이제 수직하다라는 게 여기 법벡터랑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 법벡터가 가는 방향이나 이제 알파를 두 번 미분한 거는 뭐 같은 방향으로 간다. 평행하다. 그래서 알파는 이제 x 쪽에서 주곡선이고 알파에 두 번 미분하고 뭐 여기 nx하고는 이제 같은 방향이다. 어쨌든 그런 조건들이 있고 이제 문제에서 보이라는 게 알파를 y 쪽에 대해서 가우스 공률을 구한 게 이제 0이다. 0인 거를 증명해라. 그리고 문제에서 또 이 정리 내용도 이제 적용을 할 건데 정리 내용 보시면 저기 알파가 이제 그 알파 프라임이 주방향이다라는 상황하고 이제 동치 명제로 이렇게 둘이 이제 상수배 관계가 성립한다. 역시 뭐 같은 방향, 뭐 평행하다. 그래서 뭐 x쪽 곡면에 대해서 이제 알파 프라임이 이제 주방향이다라는 거랑 동치 명제로 이렇게 상수배 관계로 된다. 이게 이제 동치 관계다. 뭐 역도 성립한다는 게 동치 관계다.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적용을 해서
문제 다시 보시면 y쪽 곡면에 대해서 가우스 곡률이 0이다. 저 교선 알파가 이제 y쪽 곡면 입장에서 이제 가우스 곡률이 0인 거에 대해서 증명해라.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을 보일 건데 일단 그 y 곡면 쪽에서 이제 주곡선이다라는 부분을 하나 보이고,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법곡률이 0이다라는 걸 이제 보이면 결국은 이제 주곡률 중에 하나가 0이다를 보인 거죠. 그래서 주곡률 중에 하나가 0이다를 보인 거고, 그럼 결국 곱한 게 0이다라는 얘기를 보인 거니까, 그래서 그 법곡률이 직접 0이 한번 나온다라는 얘기를 한번 보이고, 주곡선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보이면 가우스 곡률은 0이다를 보인 거가 결국은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주곡선이다라는 상황들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주곡선이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일 건데, 아까 이제 주방향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 동치관계, 아까 정리 1번으로 나왔던 이제 동치관계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y곡선에 대해서 결국은 주방향이다라는 걸 확인한 동치방제가 이거를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이 돼요. 그래서 알파 프라임하고 ni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뭐 상수배 관계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여야 될 내용이 뭐 이런 관계를 제일 마지막에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ni 프라임하고 알파 프라임에 대해서 상수배 관계로 된다. 그게 바로 주어진 정리 1번의 동치명제에 의해서 결국은 주방향이다. 알파 프라임이 결국은 알파가 이제 y에서 이제 주곡선이다를 보이는 얘기죠. 그래서 저걸 보이는 게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런 상수배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걸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내용이에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여야 될 상황들은 얘고, 주어져 있는 가정들을 몇 개 써보면 우선은 그러니까 곡면들이 수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법벡터가 이제 수직한 관계에 있다. 이건 문제에서 준 가정이고, 그리고 당연히 접벡터하고 법벡터는 당연히 수직하다. 그래서 이렇게 접벡터하고 법벡터, 물론 접벡터하고 법벡터 당연히 수직하다. 그래서 얘네들의 수직 얘기하고 얘네들의 수직 얘기는 이제 문제에서 준 가정이다. 결국은 저 세 개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서로 두 개씩 다 수직한 관계에 있다. 이건 문제에서 준 가정이다. 그래서 저 세 개는 이제 서로 수직하다. 그러니까 수직하다. 수직하다. 그다음에 알파가 이제 x 곡면에서 이제 또 주곡선이다라는 상황은 역시 이렇게 상수배 관계로 또 표현이 된다. 알파 프라임하고 nx 프라임에 대해서 상수배 관계로 표현된다. 결국 알파 프라임하고 nx 프라임도 이제 방향은 같기 때문에 여기 알파 프라임 대신에 nx 프라임이라고 바꿔서 써도 수직한 관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한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 가정이다. 어쨌든 수직 얘기가 이제 쭉 가정에 몇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걸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ni 프라임에 대한 표현이 어딘가 필요해요. ni를 미분한 표현이 필요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ni가 들어가 있는 식의 양변을 미분을 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올 거니까 ni가 들어가 있는 식을 미분하는 걸 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이런 애는 물론 도움이 돼요. ni는 단위 길이니까 ni하고 ni의 내적은 1이고, 쟤를 양변 미분을 하다 보면 여기 결국 상수가 나와 있을 때 양변 미분하다 보면 우변이 0이 나오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고변 미분을 하다 보면 이제 똑같은 거니까 두 배 하면 0이고, 결국은 이 하나가 0이다라는 얘기를 바로 얻는다. 그리고 ni는 단위 길이고 양변을 미분하다 보면 뭐 똑같은 거 두 개가 나올 거고 더한 게 0이니까 뭐 당연히 얘가 0이다. 그래서 일단 ni가 단위 길이다라는 거를 양변 미분해 보면 ni 프라임에 관련된 식을 하나 얻는다. 그래서 ni 프라임이 ni하고 수직하다. 그래서 ni 프라임 얘기에 대해서 얻어내는 것 중에 하나를 얻었다. ni 프라임은 ni하고 수직하다. 한 번 더 하는데, 여기 nx하고 ni도 이제 곡면이 수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내적은 0이고, 결국 쟤도 이제 양변 미분을 해보면 물론 우변의 미분은 물론 0이고 좌변은 이제 고변 미분으로 쭉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앞 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다시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하고, 그래서 알파 프라임, nx, ni 세 개가 서로 수직하고, 알파 프라임하고 nx 프라임도 방향은 같아서 이 세 개도 서로 수직하다. 이게 이제 앞 페이지에 써져 있는 내용 가정 중에 있는 거고,
얘네들의 수직 얘기는 이제 가정에 있는 거고, 여기 결국은 그러니까 좌변을 고배미분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는데, 이 보면 nx 프라임하고 ni의 내적도 식에 나와요. 여기 nx 프라임하고 ni의 내적식도 나오는데, 걔는 수직한 관계에 있어요. 수직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저쪽 부분이 이제 0인 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가정이, 결국은 이쪽이 0이라는 얘기는 이쪽도 0이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0이다라는 식도 이제 구해진다. 그리고 ni 프라임이 들어간 요 식도 결국 구해진다. 여기다 할게요. 결국은 nx 프라임하고 ni가 이제 서로 수직하니까 결국 얘가 0이고 제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당연히 얘도 0이다. 결국은 이제 ni 프라임이 nx하고 수직하다라는 걸 얻은 거고, 방금 아까 앞에 페이지는 ni 프라임이 ny하고 수직이다도 얻었어요. 그래서 ny하고 수직이다. 지금 ny하고 수직이다라는 걸 얻었고, 여기 nx하고도 수직이다. 수직 얘기를 이제 두 개 다 얻었어요. 방금 앞 페이지에 있던 내용하고 지금 바로 위에 얻은 내용이 이제 수직한 관계에 있는 벡터 두 개를 얻은 거고, 그리고 얘하고도 수직하고 얘하고도 수직하니까 얘를 외적시킨 방향하고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고, 그리고 또 nx하고 ni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직하고 이게 세 개가 서로 다 수직하니까 얘네들이 외적한 건 물론 또 알파 프라임하고 같은 방향이. 그래서 얘네들이 외적한 게 알파 프라임 방향이기도 하고 nx 프라임 방향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거 외적한 거하고 알파 프라임은 이제 같은 방향의 벡터다. 그리고 이제 상수배 관계가 성립한다. 역시 정리 1번에 있는 동치명제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주방향이다. 알파 프라임이 곡면 y 쪽에서 알파 프라임이 이제 주방향인 거다. 결국 주곡선이다. 주곡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이거를 분명히 얻어야지 되는 문제인데, 결국은 정리 1번이 이거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얻어야 되는 거고, ni 프라임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얻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이제 주어져 있고, 결국은 ni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식들은 주어져 있고, 양변을 미분하다 보면 ni 프라임이 관련된 식들을 얻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제 ni 프라임이 관련된 식을 두 개 얻었어요. 수직 관계 있는 걸 두 개 얻었고, 결과가 이제 얘하고도 수직하고 얘하고도 수직하다예요. 결국 얘하고 얘를 외적한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얘하고 얘네들이 외적한 거하고 이제 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 상황이 이제 여기 1번 쪽에 대한 뭐 얘기예요. 이제 다른 쪽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법공률이 0이다라는 부분을 얻는 거고, 뭐 이거는 더 간단해요. 이제 알파가 이제 단위 속력 곡선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알파의 이계미분하고 이제 여기 법벡터하고 이제 내적을 시켜주는 게 이제 법공률이고, 저 상황이 이제 0이 맞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알파 프라임은 지금 nx하고 이제 평행해요. 지금 곡면하고 이제 아까 조건이 평행하다라고 곡면하고 수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곡면하고 수직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벡터랑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서, 이것도 이제 문제 조건에 이제 나와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같은 방향으로 가는 얘기고, 근데 얘는 당연히 ni하고 수직하니까 결국 얘도 당연히 이제 수직하다가 당연해요. 그래서 뭐 쟤네들은 방향이 같고 nx하고 ni는 지금 수직하고 당연히 알파 2 프라임하고 당연히 이제 수직하다. 결국 0이다. 결국은 법공률이 0인 게 맞다. 이건 조건에 나와 있는 얘기야. 문제 조건에 있던 얘기고. 다음 24번 문제 볼게요. 그냥 알파식이랑 베타식이 이제 그냥 다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어서 그냥 다 미분해서 뭐 곡률 따로 계산, 연률 따로 계산 다 가능해. 어차피 다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이 다 가능하고, 보기 중에서 이제 가번하고 이제 나번을 보면 이제 곡률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연률에 대해서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게 보기에 있는데, 그냥 다 계산해 보면 물론 저게 등호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물론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알파가 다 주어져 있고 베타가 다 주어져 있으니까 다 계산해 보면
어차피 이 가나번의 관계가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다 할 수 있는데 계산해서 얻는 과정 말고 직규행렬이 갖고 있는 등호 관계대로 문제를 좀 볼게요. 좀 밑으로 가시면은 요 얘기부터 잠깐 먼저 볼게요. 이제 등장사상으로 이제 보내지기 전후의 관계에 대해서 곡률 연률의 관계들 일반적으로 지금 써놨는데 이제 저 등장사상으로 보내지기 전후에 대해서 이제 곡률은 똑같다. 곡률은 똑같고 연률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행렬식이 만약에 1이라면 연률은 그대로 이제 등호고 뭐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를 곱한 거랑 등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렬식 값을 곱한 거랑 등호가 돼요. 행렬식 값을 곱한 거랑 등호가 된다. 결국은 이제 곡률은 항상 등호인 거고 이제 연률은 행렬식 값을 곱했을 때에 대한 등호 관계가 성립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 관계대로 이제 아까 가나번에 대한 답을 좀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행렬에 관한 등호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행렬의 등호 관계를 써놓은 게 있는데 볼게요. 우선 여기부터 볼게요. 이제 직규 행렬은 내적이 보존돼요. 그래서 보내지기 전에서 내적을 구할 때 하고 보내고 나서 내적을 구할 때 하고 등호다요. 직규 행렬은 내적을 보존해요. 물론 내적을 보존하니까 길이도 당연히 보존해요. 그래서 직규 행렬은 보내지기 전후에 대해서 뭐 내적 값 똑같고 길이 값 다 똑같아요. 그다음 3번을 먼저 보시면은 이제 외적에 대해서 이제 보내지기 전에 외적한 거하고 보내고 나서 외적한 거에 등호 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등호로 성립하는 건 아니고 내적은 바로 등호가 성립해요. 등호가 성립하고 외적은 이 등호가 바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행렬을 곱하고 행렬식까지 곱하면 그때 등호가 성립한다예요. 그리고 이 3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1번 얘기에서부터 오시면 되는데 그냥 1번은 그냥 3차 정배 행렬에 대해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행렬에 1열을 U, 2열을 V, 3열을 W, 그러니까 열들을 UV, W라고 썼을 때 당연히 이제 1열, 2열, 3열을 그대로 곱한 게 1열, 2열, 3열에 있는 거고 그럼 당연히 저 행렬 곱은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하고 그럼 양쪽에 행렬식을 구했을 때도 당연히 등호가 성립을 하고 또 왼쪽에 행렬식을 구하는 게 각각 행렬식을 구한 다음에 곱한 거랑 같고 행렬식을 잠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 행렬식 구하고 여기 행렬식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한 거랑 같고 여기 행렬식이 삼중적 계산하고 같고 여기 우변에 이제 행렬식 계산도 삼중적 계산하고 같고 동그라미 1번식이 그 식이다. 그래서 여기 그냥 양변의 행렬 곱에 대한 등호 관계에서 양변의 행렬식 구한 것도 등호가 되고 양변 행렬식 구한 거에 대한 등호를 써놓은 게 여기 1번의 등호다. 결국 저 1번 등호를 이제 3번에다가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1번에 이제 좌변에 있는 식에 대해서 이제 좀 다시 써보려고 하는데 지금 직규 행렬은 내적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내적을 뭐 보내지기 전에 내적을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규 행렬이라서 그래요. 지금 3번에 이제 직규 행렬이고 직규 행렬은 내적을 보존하기 때문에 여기 보내지기 전에 있는 내적을 계산하는 거나 A로 보내고 난 다음에 내적을 계산한 거나 직규 행렬은 내적에 대한 보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행렬식 값은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곱하든 이쪽 벡터에다 먼저 곱하든 이쪽 벡터에다 먼저 곱하든 숫자 곱하는 위치를 어디에 쓴다라고 해서 이제 등호가 달라지진 않고 그래서 숫자 위치는 아무데나 써도 다 등호다. 그래서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여기 1번에 이제 왼쪽 변에 대한 등호 관계들을 그냥 다시 한번 쓴 거고 결국 이 등호 관계대로 이제 다시 쓴 것도 성립을 당연히 한다.
결국은 이 두 개의 등호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 여기 3번에 있는 등호를 그대로 확인한 거랑 이제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적을 막 없앨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는데, 만약에 뭐 W를 내적하고 W를 내적해서 같았다라는 상황이 있었을 때 W를 막 지워가지고 원래부터 벡터가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고, 이제 모든 W에 대해서 W를 내적할 때에 대해서 같았다면 이때는 이걸 없애도 돼요. 뭐 확인하는 건 간단한데 결국은 넘겨서 쓰면 이걸 등호에 넘겨서 쓰면 결국은 U 빼기 V랑 W랑 내적한 게 0이다라는 얘기고, 이 W가 모든 W에 대해서 0이다라는 얘기고, 그럼 모든 W니까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특별히 얘랑 똑같이 U 빼기 V를 쓰게 되면 U 빼기 V가 들어갔을 때도 결국 0이 돼야 되고, 그럼 U 빼기 V를 내적해서 0이다라는 얘기는 U 빼기 V가 0벡터다. 예. 결국 UV가 같은 벡터다. 결국은 이제 모든 W를 내적할 때마다 등호가 됐을 때는 앞에 있는 벡터가 똑같은 벡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예. 지금 상황이 그래요. 여기가 모든 W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W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내적을 할 때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벡터는 같은 벡터다. 그게 여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뭐 연륜만 잠깐 적어 볼게요. 그래서 보내지기 전을 잠깐 알파라고 쓰고 보내고 나서를 잠깐 베타라고 쓰고, 연륜만 잠깐 적어볼게요. 연륜을 적어보시면 연륜을 이제 베타에 대한 식을 이제 알파에 대한 식으로 그대로 옮겨 적어서 다시 보시면 분자 쪽에 여기 삼중적 계산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처럼 여기 A를 다 써놓은 삼중적 계산이 저기 좌변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자식을 저기 동그라미 1번식으로 표현을 다시 바꾸면 그래서 분자를 이제 저기 동그라미 1번식으로 이제 표현법을 바꾸면 이제 이렇게 쓴 거랑 이제 같고, 여기 분모에서 이제 여기 두 개의 벡터를 A로 보내고 나서 외적하는 표현인데, 저기 동그라미 3번 표현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의 오른쪽 표현으로 이제 바꾸면, 여기 이제 먼저 외적을 한 거에다가 A를 연산한 거를 행렬식까지 곱한 거, 여기까지가 이제 등호다. 이게 동그라미 3번으로 바꿔 쓴 거고, 근데 이제 직교행렬의 행렬식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고, 어차피 나중에 크기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1이어도 그냥 없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이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있으나 마나 해요. 있으나 마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결국은 또 직교행렬에 대해서는 길이 보존도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 한 거고, 그 다음에 직교행렬은 길이도 보존을 해요. 내적을 보존하니까 길이도 보존을 하고, 결국은 이 A도 있으나 마나 해요. 어차피 길이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이나 마이너스 1이라서 이제 있으나 마나 하고, 결국은 길이 값도 이제 보내지기 전후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A가 직교행렬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똑같고, 결국 여기에 행렬식 값이 밖에 남아 있고, 결과적으로 알파 쪽이 결국은 알파의 연륜 계산하는 부분이고, 행렬식 값까지 곱했을 때랑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행렬식이 만약에 1이면 그대로 그냥 뭐 등호고 행렬식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곱한 거랑 등호다. 예. 어쨌든 행렬식까지 곱하면 연륜이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예. 그런 상황들로 이제 여기 문제를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기에서 이제 행렬식부터 이제 구하는 걸 해보면 그냥 문제에서 여기 뭐 앞에 거 똑같고 중간 거 똑같고 이제 세 번째 것만 부호가 바뀌어서 이제 세 번째 것만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죠. 세 번째 것만 이제 마이너스 붙인 걸로 가는 거고, 그래서 x는 x로 y는 y로 z는 마이너스 z로 보내지는 사상이고, 그리고 얘기 때문에 결국 행렬식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행렬식과 곱한 거에 대한 게 연륜이 등호 관계가 되고, 이제 공률은 언제든지 등호가 된다. 그런 상황으로도 답이 가능하고, 그냥 계산을 거쳐서도 답이 가능한데, 여기 관계되는 얘기가 이제 직교행렬 얘기하고 뭐 내적 외적에 대한 얘기인데 뭐 이런 얘기도 참고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